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연휴를 앞두고 시장 걱정 더욱더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이 1조 원 넘는 매도 물량을 던져내면서 코스피 지수 끌어내렸는데요. 손 쓰지 못하고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신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로봇 기업 있죠. 바로 제닉스인데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못했습니다. 로봇주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오늘 방산과 재건 관련주들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았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좀 줄여내긴 했는데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이슈 3가지 살펴보면서 수요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 3가지 이렇게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재건과 방산주들이 오전장에 강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했죠. 국제정세 불안에 방산주들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방산 중소형주 내에서 스페코가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한 지 2거래일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6% 넘는 낙폭 기록했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잠시 후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좀 선방했었던 건 바로 화장품 기업들입니다. 중국 증시 급등했고요. 국경절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7일까지가 국경절 연휴인데요. 12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실리콘2가 5% 넘게 상승했고요. APR, 코스맥스도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수요일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하는지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들은 계속해서 부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네이버,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 랠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특히나 장 막판에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면서 오늘 4%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네이버는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 상승해서 결국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카카오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1% 하락세 그려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참 중국 증시가 이렇게 부러웠던 적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야말로 혼토스 연출했는데 오늘 중국 증시는 폭등하고 일본 증시는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오늘의 하락이 이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 증시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도 영향이 있고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뭔가 제품을 만든다라고는 하지만 이 제품도 사실은 다른 나라의 어떤 부품들을 같이 수입을 해와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닭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죠. 이 닭 고기를 직접 튀겨서 치킨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판매를 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주변 국가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정치적 동향들 그리고 어떤 리더십,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은 조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행 정부도 아무래도 이제 일본과의 어떤 월밀 관계를 좀 많이 맺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증시에서의 영향들이 또 커지게 됐을 때 한국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감에서 좀 급락이 나온 걸로 보여져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죠. 은행은 지준율을 무려 50%까지 또 인하를 하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뭐 대통령 선거까지는 뭐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만에 하나 이제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됐을 때는 또 어떤 역효과가 날 것이냐 이런 이제 공포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이제 총리가 이제 바뀌었죠. 이제 복귀가 됩니다. 이시다 시게루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시다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또 자민당 의원 중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좀 똑똑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어떤 자위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본에 있는 군대는 이제 군대가 없죠. 자위대로 지금 편성이 되는데 이 자위대의 어떤 해외 파견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군과 시민들이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처럼 방위청에서 이제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두 가지 우려점이 생기겠죠. 일단 자민당 내에서는 그래도 역사적 고증을 굉장히 조금 객관화하려고 하는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자민당 위원들보다는 조금 발언 수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에 해당하는 인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와 경제적 협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어떤 일본의 어떤 재무장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전반적으로 계속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한국의 어떤 이제 안보적인 측면들 그리고 경제적인 협력 관계가 또 갈등으로 또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영향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사실 이제 다른 각국에서는 명확한 포지션처럼 움직여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증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동요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3분기를 내려놓고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반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락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 장세로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연말의 랠리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진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7일까지, 10월 7일까지 중국 증시는 휴장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오늘 장이 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중국 관련 주들은 좀 상승세, 근데 생각보다는 시장 영향 때문에 이 중국 관련 좀 화장품도 그렇고 뭐 음식료, 섬유부, 이 철강 생각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휴장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징검다리 휴장인데 우선 이 뭐 변동성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채 실현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떨어졌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와 좀 비슷하죠. 일본도 이 정치적인 좀 이슈로 인해서 엔화 강세에 대한 전망이 나와주는데 결국은 이제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일본 증시를 떨어뜨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수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뭐 차지하고 있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비슷한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화요일 목요일 증시가 휴장인데 이 사이에 이 엔화 쪽에서의 흐름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지금은 이런 그 빅테크와 관련된 수출주들에 대한 악재들을 이기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에서의 빅테크 기업들의 또 차익 실현 물량. 그 전에 PC 지수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의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후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큰 어떤 휴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뭐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 오히려 종목별 섹터별로 한번 좀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이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정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밀착력이 있는 섹터 그리고 밀착력이 없는 섹터 를 좀 구분하면서 이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저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은 약간의 좀 변동성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 장세 예상해 주셨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3분기가 정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
첫 번째 거래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9월 한 달 동안 전문가분들께서 현금 확보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10월에는 이제 좀 투자자분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도 될 만한 시기일까요? 일단 기회매는 이번 한 달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제가 9월 달은 계속 이제 번트를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4번 타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홈런을 함부로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기회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매매 관점에서 좀 제한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자, 대통령 선거가 11월 초순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서순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당연히 블랙아웃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SNS상에서나 혹은 이제 어떤 공보지에서 어떤 대선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를 최대한 자제하는 기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변동성이 심해지겠죠. 즉,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뭐 내년까지 들고 가겠다라는 전략보다도 이제 번트보다는 일단 1루, 2루, 진루를 위한 하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조금씩 실적을 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0월도 뭐 앞서서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0월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월이라는 의미가 또 4분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 최종 스탠스를 결정짓는 마지막 분기이자 또 3분기의 실적들이 서서히 기대가 되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과 시작을 그리고 또 새로운 2025년의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12월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아직 11월 확정된 게 없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한 달 내에서의 기간 매매를 초점으로 두고 어떤 포지션 매매 중심으로 가신다라면은 오히려 섹터 순환매가 온다 하더라도 크게 심리적인 동요는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번트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그나마 잘 버텨줬던 섹터 바로 화장품 기업입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도 있고요. 내일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경절 연휴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고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본격적으로 이어지죠.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10월, 11월 계속해서 화장품주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요. 실적 발표 시즌도 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 일정이죠. 중국의 광군절도 11월 11일 예정돼 있고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도 11월 29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일정들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4분기에 화장품주들 좀 더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섹터별로 좀 화장품 안에서도 여러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달리하면서 예전만큼의 이 올해 상반기만큼의 어떤 좀 밸류가 높은 또 눈높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적응을 좀 잘하는 종목들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전에 이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봤을 때 이 대형주들이 이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진 못했던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또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올라갔죠. 우선 중국 쪽에서의 연관성이 높은 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좀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이 코스맥스가 좀 중국 법인 쪽에서의 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도 이 40% 진짜 넘게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1차적으로 좀 먼저 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그 전에 올해 상반기 때도 핫했던 이 인디 브랜드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로 좀 뒤늦게 가는 모습이 좀 틀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이 좀 중국 쪽에서의 이 경기 부양이 이 소비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도 금리를 내렸을 때 이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어떤 소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형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떤 구조조정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분을 많이 변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떤 중국 쪽에서의 소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우선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도 미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만 마냥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안에서의 중국 로컬 기업들과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 시적으로 연결되면서 랠리 부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중소형 인디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아니라 이 미국과 유럽 비중이 높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로 봤을 때는 그 전에 상승세가 좋았었던 인디 브랜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섹터별로 이 단기적으로 약간 대형주 기업들을 이 기업들을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만 결국은 미국의 연말이나 어떤 행사로 갔을 때는 실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중소형 브랜드 기업들 특히 이제 실리콘트 같은 이 어떤 유통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는 오늘 내일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만약 잘 나온다면 수요일 시장에서도 화장품주 다시 한번 좀 랠리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유커들이 돌아왔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도 굉장히 나오게 되면은 뭐 주가가 좀 들썩거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중국도 사실은 내수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이 부랴부랴 자금을 푼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유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주 얘기를 하면은 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뭐 면세점주들도 움직였었고 대형 화장품주들 다 움직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2%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의 영향은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가장 거래일이 적은 기간이면 여기서 베팅을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에게 베팅이 굉장히 많이 나면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게 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약 3% 정도 후퇴가 됐고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수 쪽으로 들어왔다. 실제로 큰 돈 쓰지 않겠다. 꼭 면세점에서 꼭 쓰지 않더라도 여행을 와서 뭔가 수혜를 보겠다라는 징조를 좀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 2%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프랑스 법인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좀 주가 감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오래 들고 가셨던 분들은 좀 타격이 컸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주를 이제 이틀 뒤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부랴부랴 탑승을 한다. 공격적인 비중은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들을 활용해서 이번 수요일 혹은 이제 금요일에 또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가 기준에 유지하는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주가 자체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화장품주를 한 번에 베팅을 해서 모든 것을 다 판을 뒤집겠다, 판 뒤집기를 하겠다라는 것은 다소 좀 위험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 그리고 뭐 호텔 신라,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 장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터지면서 4%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도 주주 환원 정책 발표했지만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이 잘 움직여줘야 뭐 다른 중소형주들도 참 잘 갈 텐데 왜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도 이런 국민주들이 힘을 못 써주는 걸까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 뭐 특성상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최실에 대한 붐이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정말 안 좋았었죠. 뭐 그런 점을 보면은 이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도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수익을 예상하는 것보다도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향방을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엔비디아 쪽에서의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뷰는 크게 좀 변하는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보유자 영역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시장 그 글로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매크로 지표와 개별 종목들의 영향이 상충되면서 지금 혼돈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나중에 더 또 주가 차익 실현에 노출되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캐파가 크기 때문에 시장 자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어떤 밸류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좀 제한적으로 가는 건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섹터별로 정말 뭐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오히려 다음 주도 그렇고 다다음 주도 10월 시장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선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그전에는 뭐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중국 수혜 관련 섹터를 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혜 섹터로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차장님은 혹시 어떤 쪽 보시고 계실까요? 우선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약간의 좀 밑에 과정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게 바로 이제 뭐 엔터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이제 사드 배치 이후부터 우리나라 한한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이제 어떤 휴먼 리스크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해야겠지만 지금 지난주에 봤을 때도 엔터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이 좀 반등을 했는데 항상 이제 철강 업종 아픈 손가락 같아요. 중국 쪽에서 항상 경기 부양한다고 했을 때 이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이 철강 업종의 이 주가 상승, 또 실적, 이 주가 상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전에 어떤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이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철강주에 상승하다가 좀 떨어지는 구조로 좀 갔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이 저평가는 아니죠. 저가 매수하기에도 좀 괜찮지만 철강주들은 좀 들어가기에는 계속해서 한번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나 철강 섹터 내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덕호 대표님께 삼성전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14조 원에서 한 11조 원가량 내려갔고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의 장 막판 매도 물량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뭐 영업이익 추정치 10조 아래까지도 예측한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한번 뭐 낭설을 퍼부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낭설을 퍼부었습니다. 반도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반도체 겨울이 올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SK하이닉스가 그때 이제 8%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8%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주체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입니다. 그러니까 모건 그룹입니다. JP 모건도 있고요. 모건 서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거래 주체로서는 가장 상위에 있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정보 특히나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어떤 그동안의 어떤 확률성에 대해서의 어떤 투자를 하고 베팅을 하는 거지만 저는 일단 3분기 실적이 만약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조 미만이 달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삼성전자가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SK하이닉스는 더 큰 위험이 닥쳐오겠죠. 물론 지금 엔비디아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의 겨울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레거시 반도체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의 엔비디아 주가,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계속 끌어왔던 요인이 HBM입니다. 근데 이 HBM 쪽까지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문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증시 전반적으로 타격은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거는 이제 앞서서 소개드렸던 일본 증시의 영향과 같이 더불어서 엔캐리가 이제 점점 이제 청산되고 있고 또 지금 이시다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이 지금 일본 당국과의 어떤 눈치를 덜 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장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일본 총재 같은 경우에는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포심이 너무 커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보유다. 아직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뭐 너무 늦지 않나.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하기 전에 매도를 하실 분들은 빠른 매도를 하셨겠지만 여전히 지금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번 정도 10월에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막판 하락의 이유 실적 때문은 아니었다.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이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하락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 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